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633. 여러분, 2021이라고 하는 건 지금 2021년도 사건인데요. 자,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과연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자, 소재지는 송파구. 여러분, 소재지라는 것은 물건 소재지가 되겠어요.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6의 1필지. 그러면 2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락 상하 아파트가 되겠네요. 2동 9층 908호. 자, 아파트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60.7제곱미터. 18.4평인데요. 이건 전용 면적이 되겠고요. 분양 평수는 여러분들 24평이나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권이 크네요. 42.77, 12.9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고요. 자, 사건 접수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2021년 11월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가 동부지방법원에다가 자, 채권자로서 돈 받겠습니다 하고 경매를 신청한 날이 사건 접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건 접수라는 것은 돈 받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사건 접수가 되겠고, 소유자는 김대년, 채무자도 김대년. 대부분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가 주로 맞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주식회사 기류린이 되겠네요. 금융기관이 아니고 어느 회사가 지금 채권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방법은 기일입찰입니다. 여러분, 기일입찰은 당일에 입찰하고 당일에 법원에서 개찰해서 낙찰자를 선별하는 것이 기일입찰입니다. 감정가는 11억 9천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80%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최저가가 9억 5천2백만 원이니까, 자, 여러분 최저가 9억 5천2백만 원에 대한 10%면 얼마입니까? 9,520만 원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되겠죠. 즉 최저가의 10%.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매수 신청 보증금 하얀 봉투에다가 자기하수표 9,520만 원을 가져가면 되겠죠.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위치는 12층 중 9층입니다. 뭐 노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유, 그런데요, 사용 승인이 84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30년 이상이면은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될 아파트가 되겠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이 2개고요. 거실 있고요. 보통 뭐 그렇죠. 평수가 적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예요, 이게. 주방 겸 식당이 있고요.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감정가는 2억 9,750인데 결과적으로 땅값이죠. 토지가 감정가가 세네요. 8억 9,250만 원이 토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자, 현황 위치는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오주중학교 난근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 그렇죠. 여기 있네요. 제가 볼 때 오래된 아파트라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로서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주의 양도 관련하여 이렇게 됐네요. 조합원주의. 이게 지금 재건축되는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자, 임차인 현황 볼까요? 여기에 채무자 겸 소유자 김대년이 살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방문을 했지만 폐문 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요, 세대를 열람해야 돼요. 네. 자,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소유권 이전. 이 김대년 씨가 2000년도에 샀네요. 그러니까 24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는 자기 돈 갖고 샀어요. 대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05년도 5년 후에
한국 양계축협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3억 원 빌려왔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은행에서 1억 2천만 원 빌려와서 근저당. 부천지구 축협에서 근저당 1억 5천. 지금 사업이 안 되나 보네요. 17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을 못 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습니다. 국가가 하는 건 압류지요. 주식회사 기륜, 이 사람이 가압류했네요. 지금 은행이 경매 신청하는 것은 의무경매인데요. 주식회사 기륜이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강제경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기륜 주식회사가 이 김대년 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해가지고 경매 신청했네요. 동두천시에서 2021년도에 압류했네요. 이건 지방세를 못 낸 거예요. 또 포천세무서에서 이 아파트를 압류했네요. 사업하는 사람이군요. 포천에 사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국세를 못 냈어요. 제가 볼 때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못 내서 세무서가 압류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했네요. 이건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줘가지고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가압류했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주식회사 기륜에서 또 가압류했네요. 그리고 주식회사 기륜에서 가압류한 거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네요. 네. 자, 11월 9일날 가압류해가지고 11월 26일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식회사 기륜이 여기 2020년도에 가압류한 걸 가지고 채권 소송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여러분, 강제경매라는 건 뭡니까? 법원에서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게 강제경매지요? 자, 이렇게 지금 물건이 분석하니까 무지하게 많죠. 근저당이 3개,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여러분, 이 등기부상에서 제일로 빠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저당.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제일로 빠른 걸 찾아보세요. 접수일자로 찾는 거예요. 제일로 빠르게 뭡니까? 2005년 5월 31일 근저당이잖아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기준 잡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건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다면 김동수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거 말소 시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 말소 시켜달라고 동부지방법원에다가 경매계에다가 촉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소하려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서류도 작성하겠죠. 서류 작성하는 건 내가 다 여러 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10건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낸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한 건당 7,200원이니까 10건이면 72,000원. 어디에 가서 물건 소재지니까 어디 있으면 물건이 그렇죠. 송파구에 있죠. 송파구 세무과에 가가지고 72,000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을 끊어줘요. 그 영수증을 법원에다가 서류 제출할 때 등록면허세 10건을 냈다는 거를 여러분이 제출하면 등기관이 이걸 깨끗하게 빨간 걸로 말소시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은 법원에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반 매매가 아니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가 되겠지만 법원에서 경매 물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경락해가지고 김동수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은 일반 매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만 낙찰을 받으면 깨끗하게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깨끗하게 등기관이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깨끗한데요. 자, 여러분 11번에 강제경매 나왔잖아요. 주식회사 기륜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021 타경 2633 갑구 14번 18번 주식회사 기륜이 가압류의 본압류 이행으로. 자, 이 말은 기륜이 가압류를 했다가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즉 집행 권한을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감정가가 11억 9천인데요. 자, 여기 2024년 2월 19일 날 변경됐죠. 9억 5,200에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을까요? 이거는 이 채무자가 갚겠다. 그러니 좀 기간 좀 연기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회사 기륜이 입찰 기일을 연기 요청할 수도 있어요. 2월인데 좀 딜레이 시키자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건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그래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매각 기일을 연기 요청해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저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 텐데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건씩만 공부하면 한 달, 두 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매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저하고 학습하시면은요, 은퇴 후에, 퇴직한 후에도 나이가 많이 연로하셔도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재테크 세테크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은 큰 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월 14일 날 9억 5,200만 원이 최저가인데요.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걸 꼭 받고 싶다면 제가 언급하겠는데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금액을 언급하는 건 좀 너무 경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보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 사건 번호와 어느 지역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물건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다양한 물건 분석으로 소액으로 많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